예, 앞에서는 그 월터 러셀 미드 교수의 그 중국은 아시아에서 진짜 병자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그 글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지금 이 질병이 참 그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참 걱정거리를 그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인간이 옛날에 그 전염병보다 오늘날의 전염병이 더 무서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는 전염이라는 건 뭡니까? 그게 확산된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은 확산 속도가 옛날하고 상대가 되지 않게 빠릅니다. 옛날에 말 타고 다닐 때 기껏 해봤자 말이 이동하는 속도였는데, 지금은 비행기 이동 속도로 전염병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보다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한 나라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그 이웃 나라들 또는 전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는 그 제목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이제 뭐 사가지고 다 읽지는 않고 서론하고 뭐 뒤에 일부 읽었던 책이 있는데, 전염병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세계사. 이 저자는 윌리엄 맥닐이라는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전염병의 세계사로 유명한 게 아니라 포스 오브 파워라는 아주 유명한, 그게 아마 우리말로는 뭐 전쟁의 세계사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책을 썼던, 주로 그 전쟁 쪽으로 연구하는 그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분이 그 전염병에 관한 책도 썼더라고요. 그 스페인군이, 스페인의 그 코르테즈라는 그 정복자가 멕시코 저 남미를 정복하러 갔을 때, 잉카 제국을 정복하러 갔을 때 600명 데리고 갔습니다. 600명. 그러니까 아즈텍 제국이 맞죠. 아즈텍 제국. 600명이 가서 그 제국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600명이 전 제국을 다 전멸시킬 수가 있을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그게 바로 전염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천연두가 걸렸는데 백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은 안 죽는 겁니다. 코르테즈 부하들은 안 죽어요. 그런데 아즈테크의 몬테즈마 왕의 부하들은 막 다 그냥 그 병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뭐 몇만 명, 그 뭐 100배도 넘죠 아마 다쳐서. 그런 그 아즈테크 왕국이 그냥 몰락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 윌리엄 맥닐 교수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전염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오는 중요한 말 한 몇 가지만 읽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멕시코 정복을 가능케 했던 천연두로부터, 그 천연두 때문에 아즈테카 제국이 날아간 거예요. 스페인이 이기고,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참 이것도 뭐 무서운 병이죠. 20세기 후반에 나타났던 에이즈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곧 질병의 역사라고 이제 윌리엄 맥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역사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그 역사가 한 나라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퍼지는 건데, 뭐 몽고군이 크림반도의 카파를 포위 공격할 때 몽골군 안에서 패스트가 발생했다. 몽골군은 곧 퇴각했으나 유럽의 진짜 재앙은 이때부터였다. 그렇죠. 몽골군이 놓고 간 그 패스트가 유럽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죠. 몽골군을 통해 유럽에 유입된 패스트, 흑사병은 1350년까지 불과 4년 동안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그 전염병은 인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것이 그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그래도 이것을 그 막지 못합니다. 막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중국에서 발발한 이 그 새로운 병원균이, 이것이 과연 정말로 그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박쥐를 사람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그럼 그거는 그래도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 거냐?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뭐 만들다가 그렇게 나온 그 인공적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그 완전한 그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다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화학전쟁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균전, 세균폭탄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라면은 그때 뭐 이거는 그 파장은, 정치적인 파장은 보통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아직
지금 논쟁 상태에 있는 것인데 상당히 권위를 가진 이 기관에서 그런 잡지들에서 이것이 인간이 만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뭐 진실이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설로 의문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치가 아주 이 속도가 빠르게 그리고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내년 2020년을 한번 전망해 본다라는 강의에서 이제 결론이 날 거고 결론이 나는데 빠른 속도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속도를 더 엑셀러레이트, 더 빠르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론이 난다는 것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제 누가 승자가 되느냐, 저는 뭐 미국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일단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점으로 2020년 정도에는 굳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얘가 이겼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즉 결론이 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 핵 문제도 이제 끝. 바로 2020년에는 끝나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향해가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예기치 않았던 변수가 이번에 전염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1월 29일 날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는 이제 이것도 뭐 미국 방송입니다. 거기서 이제 북한 이슈를 많이 다루는데 거기에서 지금 북한에 엄청나게 고위급 탈북자, 고위급인 사람 15명이 탈북을 하려고 이제 평양을 떠난 거예요. 평양을 떠나가지고 저쪽 백두산 부근에 있는 삼지연 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삼지연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가 제일 이제 쉽게 돼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북한 지도자들의 망명 통로도 거기 있다라고 돼 있을 정도로 삼지연으로 갔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를 보내는데 아예 비행기를 태워서 보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놓치면 큰일 나니까 이들이 결코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라. 그래가지고서 심지어는 비행기를 내줘서 이 사람들이 갔는데 15명 중에서 7명을 체포한 거로 돼 있고 8명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 쪽으로 들어간 것인데 중국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 바이러스랑 연결되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과거에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체포해가지고 그걸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북한이 탈북자들 다 돌려보내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중국은 잡아서 이 사람들은 한국으로 오고 싶은데 중국이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고 어느 정도까지 차단했냐면은 중국에 도망간 북한의 탈북민을 중국으로 송환해 주지 말라라고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하게 높은 15명, 그 중에서 8명이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을 돌려달라던 말을 북한 스스로 그 사람 돌려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터진 것이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예상하지 않았던 상상 밖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참 누군지 지금 아직 모르는데 정말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이 서방 측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지연 보면은 백두산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 지도 보면은 두만강이 이제 백두산에서 이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흐르는 거가 압록강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행정구역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두만강과 압록강이 다 이렇게 연해 있는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 이름을 양강도라고 그럽니다. 강이 2개 돼갖고 양강도라는 도가 있는데 거기에 삼지연이 있고 삼지연에서 국경을 넘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8명이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달라는 얘기조차 못하고 있다는 북한이. 왜? 그 사람들이 중국 가서 바이러스 묻어가지고 올지 모르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를 볼 텐데
김정은이 있고 북한의 구정날 음악회를 했답니다. 평양에 있는 뭐 삼지연 극장이라는 데서 했대요. 그런데 거기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있고 그 옆에 까만 한복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김경희라는 거예요. 김경희. 그래서 저 사람이 통상으로 박수 치는 것까지도 나왔습니다. 김경희는 장성택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유일하게 백두혈통의 뭐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김정일의 친여 동생이니까. 그런데 장성택이 죽은 다음에 저 사람도 죽였다라고 다 알고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몇 년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왈가왈부가 붙었습니다. 야, 다 죽었다고 뭐 탈북한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저거 나타난 건 뭐냐 해가지고 뭐 논쟁이 붙고 그래서 저거 가짜라는 말도 나오고 진짜라는 말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그 쟁점이 있는데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여기서 저 쟁점이 되는 논쟁거리가 되는 거는 김경희가 아니라 김정은이 걸어오는 장면, 그 계단 올라오는 장면이 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났는데 그 5계단을 제대로 못 걷는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냥 천천히 36살 난 사람의 걸음이 아닙니다. 그 계단이 이렇게 높지도 않은 계단은 딱 빨간 양탄자 있는 계단인데 오면서 옆에 난간을 손으로 짚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2020년에 신년사도 발표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그 솔레이마니가 죽었을 때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 안 보이는 시간 동안에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소리 많았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불과 36밖에 안 된 그 청년이 그 계단 5개를 그렇게 힘들게 오르는 것을 보고서 북한 정권도 이제 거의 서서히 종말을 고해 가는데 지난번 우리가 니키 헤일리 그 대사가 쓴 회고록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거 그리고 북한이 수출하는 거 북한의 수입액의 90%를 미국이 차단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오는 것도 차단이 많이 됐겠죠. 그리고 북한의 수출을 89% 차단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지금 저 정권이 거의 그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국경을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그 국경이 차단되지 않아서 그거로 미국의 목조름을 버티고 있었는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이 그 마지막 남은 통로를 북한 스스로 막아야 되는 이런 그 황당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질병이 국제정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하는 그 놀라운 사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2일 날이라고 그러죠. 북한이 자발적으로 바다와 하늘과 땅의 길을 모두 닫았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비행기도 지금 다 끊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뭐 트럭 다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이 자발적으로 경제 제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북한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늑장 대처가 사실은 그 폐렴이 커진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래서 북한이 자체 국경 봉쇄를 하고 있는 스스로 역설적으로 자진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문드문 그 북한 뭐 신문도 보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북한 관련 자료가 상당히 잘 나와 있는 자료가 그 데일리 NK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저거 만들 때 제가 그 만드는 분들하고 다 이렇게 좀 알고 그러던 분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 북한이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북한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의 부담을 무릅쓰고 그놈을 막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밀미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역 일꾼들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몰래 하고 있다는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진입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진입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확진자 너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폐렴 걸렸어라고 확진받은 사람도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어제 현재 2월 4일 현재 벌써 7명 정도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집단 생활하는 나라입니다. 집단. 모든 것이 집단입니다.
어디 걸어갈 때도 줄 맞춰서 걸어가고. 그런데 그런 데일수록 방역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갔다면 북한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참 충격을, 북한 사회에 충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한 조치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말이죠.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라라고 했고, 그러니까 외교관들을 다 조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의심자가 있으면 임시 추방하라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그 외무성 관리들한테 질타를 하면서 직접 지시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경고를 했다. 왜 이렇게 세게 할까? 그리고 외교관들을 전부 테스트해가지고 발병 가능성 있는 사람을 다 추방하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는 외교사에 있는 일이냐, 이게. 외교사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무성이 이것을 잘못할 경우에 벌 받을 줄 알라라고 단단히 경고를 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 그렇게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던 나라입니까? 북한이 평소에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는 그런 거 기록이 있으면 이게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의 보통 사람들하고 김정은하고 감염될 확률이 높은 병입니다. 뭐 높은 사람은 그 바이러스가 피해가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난 1월 초에 심장 수술하고 정말 올라오듯이 헉헉거리면서 계단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면역력이 형편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아마 세계에서 제일 타이트하게 그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나라가 지금 북한이라고 보는데, 북한이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한 사람, 북한 사람 2천만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저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것도 그렇고, 북한은 여러분 그 사진 보면 어린애가 이렇게 링겔을 맞는데 그 링겔이 꽂혀 있는 게 술병이에요. 초록색으로 된 유리병입니다. 맥주병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링거액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 병조차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들어오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냥 뭐 파죽지세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스크가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스크가 지금 막 동인하고 있다는데, 마스크가 한국 같은 데는 뭐 보통 때 그거 아무 데서나 사는 거고 아주 싼 값에 사는 건데, 그 마스크가 북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동인하고, 그래서 뭐 북한에서는 그런다면요, 재채기할 때 수건대고 하라고 뭐 나오고 손 잘 씻으라고 얘기하고, 그것 외에는 지금 특별한 방역 대책이 없으니까 국경을 하늘과 땅과 철도를 다 봉쇄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바로 데일리 NK 2020년 2월 5일입니다. 바로 이제 오늘 촬영하는 오늘 그 뉴스인데, 중국에서 조류 독감이 또 나왔답니다. 조류 독감. 그러니까 뭐 이제 엎친 데 덮치는 격인데, AI라고 그러죠. 조류 독감.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의 방역 체계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조류 독감은 뭡니까? 새가 날리는 거죠. 새는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압록강 건너서 오면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오는 겁니다. 두만강 건너서 오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참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류 독감까지 발생하자 김정은은 군 병력까지 동원해서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군 병력이 조류 독감을 어떻게 새들 날아가다 쏴 죽이라고 그런 겁니다. 다 잡으라고. 그래서 북한 내부 소식통은 5일 데일리 NK에 북한에 와서 겨울을 나거나 드나드는 철새, 날새들을 그물포로 잡아 없애라는 원수님의 지시에 따라 군 포병지도국 성원들과 평양시 사동구역의 포사격장 연원들이 철새 잡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지금 북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국경 넘는 새 잡고 있습니다. 국경 넘는 새를 다 잡아주기는, 이걸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그 뉴스를 보고서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서 이게 뭘까? 군인들이 가서 그물포로, 이렇게 뭐 그물 나가는 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로 새들 날라오는 걸 차단하고 잡고, 하여간 뭐 이것도 이례적인 것인데, 북한이 이렇게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온갖 비정상적일 정도로 타이트하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김정은 본인의 건강
아니겠냐. 그리고 뭐 좀 넓게 생각하면은 방역 체계가 거의 불비한 엉망인 북한의 사정에서 그러지 않을 수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재밌는 거가 말이죠. 북한이 그 밀수를 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중국한테 말이죠. 이 지금 그 회사 이름도 나오는데 인민무력성의 금봉하병회사라는 무역회사가 중국 업체에다가 마스크를 주문했답니다. 마스크. 이제 지금 아까 마스크 없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마스크를 주문하면서 남조선제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준비된 것이 그 뭐 회사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황사 방역용 KF94. KF94가 요새 우리는 뭐 의사들이 다 그걸 쓰고 다니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방송 보니까. 그 KF94를 한국제를 좀 사다 달라고 중국 회사에다가 그 이제 정부가 나서서 밀무역하는 겁니다. 지금 다 봉쇄했다고 그랬죠. 다 봉쇄했는데 그걸 사겠다고 정부 회사가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밀수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디에다 주려고 그러냐면은 북한 군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가장 취약한 것이 북한 군부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모여서 살잖아요, 군인들은. 그런데 거기서 뚫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군인들 여러분 사진들 봤지만은 전부 영양실조에 삐삐 마르고 조그맣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걸 나눠주는데 이게 한국산 제품이라는 걸 병사들이 알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국산 제품을 일반 병사들에게 그대로 배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북한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에 단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면은 방송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뭐 여자들이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거,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거 다 자본주의 풍조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막 방송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남한에서 하는 그런 풍조인데 남한제 마스크를 북한 군인한테 놓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세관에서 100m 떨어진 물류 창고에서 한국에서 들여온 마스크를 북한산으로 위장하는 작업을 했다. 그래서 그 북한 요군 40명이 동원돼서 밤새도록 한국제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작업을 한 모양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한국의 마스크를 군인들한테 놓아주지 못하는 북한 정권인데 우리가 마스크 야 우리 100만 개 줄 테니까 받아가라 그러면 과연 받아갈까? 이것도 참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한국 정치가들이 뭐 이 기회를 또 어떻게 뭐 북한하고 한번 또 거래를 트는 기회로 사용해 보겠다라고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 북한이 정말 이 빨대를 가지고 살고 있던 나라인데 그 빨대를 자기가 막은 거예요. 며칠 버틸까라는 데 대해서 이제 많은 궁금증이 나옵니다. 뭐 저는 뭐 그 며칠 걸릴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죠. 예, 그렇지만은 만약 한 뭐 반년 정도 이 여름까지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은 과연 북한 경제가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 북한의 주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정면 돌파전이라는 얘기를 쉬지 않고 한다고 그랬죠.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심각한 어려움에 북한이 당면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며칠 안 됐는데 1월 22일이니까 지금 북한이 봉쇄한 지 한 보름 정도도 지금 채 안 됐는데 지금 물자 부족 때문에 지금 야단이 벌써 나고 있고 뭐 중국 상품값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 쌀값까지 오르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금 북한에서 관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가가 지금 폭등하는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북한 경제가 이제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뭐 북한 경제가 어렵고 북한 정치가 어려우면은 지금 외국권 아무것도 안 받는다니까 나라를 그냥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으니까 이런 상황을 과연 북한이 얼마나 버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상치 못하게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의 그 붕괴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촉하고 있다라는 그 현상을 우리가 지금 관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니까 뭐 꼭 그 마스크가 모자라는 것이 북한은 물론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대만에서도 모자라가지고 말이죠. 그 오늘 그 일본 신문에 그 난 거 보니까 대만에서도
한 사람이 2장 이상은 한꺼번에 그 일주일에 3장인가 이렇게 그 양을 정했답니다. 그 이상 못 사가게. 그러니까 골고루 그러니까 매점 매석 못 하는 거예요. 난 뭐 마스크 갑자기 100장 사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에서조차도 대만 뭐 자유민주 국가인데 그리고 산업력이 좋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정부가 판매량을 제한하는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에 뭐 아까 그 전편에서 월터 러셀 미드 교수 얘기가 이제 중국이 그 경제가 더 그 나빠지는 상황이 되고 중국의 금융시장에 붕괴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발병된 곳이 후베이성입니다. 중국 그 중간에 후베이성인데 거기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기서 근무했던 그 옛날 간부들 2명이 폐렴으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한테까지도 이 병이 충격을 주는 이런 상황으로 중국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처음에는 쉬쉬하고 있다가 지금도 중국이 몇 명이 감염됐고 몇 명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모른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견해는 중국의 발표는 과소된 것이다. 훨씬 더 많은데 줄여서 발표한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도 아직도 정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WHO 국제보건기구죠. 거기에 대만하고 거래된 건 다 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런답니다. 대만은 왜? 중국이 대만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데 WHO는 국제기구인데 거기서 대만이 무슨 활동하고 그러는 건 하지 말게 하라. 이게 사람이 병 걸려서 죽는 판에 이런 정치 행동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대요. WHO에다가 대만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그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란셋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자연과학 그 잡지에 거기 나온 논문이 그 우한 바이러스가 자연적인 것이 아닐지 모른다. 영어로 그냥 읽겠습니다. 제목을 Lancet Article Report 우한 바이러스 not likely caused by natural recombination. 그러니까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그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공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그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그런 권위 있는 잡지에 나온 글입니다. 이미 12월 초에 우한 폐렴이 나타났는데 우한 정부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쉬쉬하고 있다가 그래서 또 중국 정부 중앙정부에 알려졌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뭐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 세계적인 질병이 될지도 모르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 세계로 퍼져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병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경제 이미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 구정명절이 끝나고서 빨리 일을 시작해야지 공장이 도는데 중국 공장이 돌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부품을 중국으로부터 갖고 오는 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조달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며칠 오면은 조업을 더 할 수 없다는 그런 뉴스까지 나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요 자세한 내용 그렇습니다. 춘제 연휴 기간을 2월 9일까지로 중국이 연장을 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약 일주일치 정도의 와이어링 하네스 재고 물량을 가지고 있다. 만약 9일까지 예정된 춘제 연휴 기간 안에 다른 쪽에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이번 주부터 일부 라인에서 완성차 생산이 중단된다. 지금 뭐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 한국한테도 직접 충격을 주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두 번째 강의의 그 마지막 파트로 한국 정부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 한국 정부는 지금 이 방역 대책 잘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상당한 그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일단 뭐 우리나라 이 공장 자동차 부품 공급 막혀서 현대 기아 쌍용차 생산 차질 위기다. 이거 거시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많은 학자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이렇게 크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벌써 한두 해 전에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10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에 종속되는 그런 경제가 돼서는 안 된다.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가 돼서는 안 된다. 다양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했었는데, 뭐 아무튼 우한 폐렴으로 중국의 자동차 부품의 공급이 막혀서 우리나라 완성차 공장들이 문 닫게 생겼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말이죠.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중국은 오랜 세월을 함께 돕고 살아가야 할 친구다. 그래서 중국 정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예, 우리나라 지금 중국한테 수천 년 동안 깔려 살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염원을 담아서 만든 건물이 독립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그게 일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독립하려는 대상이 미국이라고 대답하는 사람까지 있는 참 역사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인데, 바로 1000년 동안 지옥적으로 깔려 사는 나라. 뭐 그거 그냥 옛날 거니까 그건 뭐 없다고 치십시다. 바로 요 몇십 년 전에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가서 야 이제 통일이 또 되는구나 했을 때 그 통일 막은 나라가 누굽니까? 그게 중국입니다. 지금 북한 미사일 만드는 거 도와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우환의 원천이 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장 앞서서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고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 대사 이번에 새로운 사람 아직 신임장도 제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완전히 원세계 같아요. 원세계라는 사람이 그 중국의 마지막 황제인데,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외교관으로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왕 알기를 뭐 자기 부하처럼 하고 정말 못되게 군 그런 위안 스카이 원세계라는 그 외교관보다도 더 그 뭐 우리나라를 막 윽박지르고 있죠. 예. 우리가 미세먼지 그거 중국에서 오는 거죠. 중국이 아니라고 매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세먼지 없애겠다고 중국 바람 오는 거가 대부분 이유인데, 낡은 차, 경유차 안 된다고 그래갖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낡은 차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고 그러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사드 갖다 놨다고 한국 기업 하나 날려버렸습니다. 롯데가 지금 뭐 거의 중국에서 장사 걷고서 올 정도로, 그런 나라가 진짜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당의 고위급 국회의원이 있다는 걸 보고 별로 이렇게 기분 유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에서도 친구 뭐 이런 걸 그 중국 대사가 그랬죠. 운명공동체라고. 왜 우리가 중국하고 운명공동체입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미국과도 운명공동체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동맹이지만은. 예. 그런데 중국과 운명공동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그 오늘 방송할 때 그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 우한 폐렴이란 말을 막 썼습니다. 일부러 썼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서 우한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래서 뭐 신종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써라라고 뭐 방송국에다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럼 왜 미국 독감이라고 그러고 일본 뇌염이라고 그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당당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꿀리는지, 왜 중국 앞에 서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참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예, 중국의 지역명이 들어간 부정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 아니냐. 그렇죠. 눈치보기죠. 예, 눈치보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잘해주겠습니까? 너네 진짜 괜찮은 친구다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우리나라 그 정부가 그 다음번 4월 15일에 그 선거를 위해서, 뭐 선거를 위해서라고 말하면 또 아니라고 물론 부정을 할 겁니다.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오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래서 그것이 뭐 6월 달인가로 5, 6월, 6, 7월 달로부터 이제 연기가 된다는 말이 나왔다고, 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이. 예.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그 당당하게 독립국답게 그렇게 그 중국한테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현대판 원세계라고 지금 중국 대사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름이 싱하이밍이라는 사람입니다. 1964년생 56세죠. 그리고 한국말도 잘한대요. 북한의 그 사리온 농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그 모든 행동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오만방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판 원세계라고 쓴 그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언행으로 논란 빚었던 우다웨이 전 대사보다 더 피곤한 인물이라고 이제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가 이렇게 썼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어떤 이 평론가는 현대판 원세계라고 쓴 거를 제가 보고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 다른 나라는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 벌써 이미 다 차단하고 그랬죠. 그것도 우리는 제일 늦게 차단했는데 그것조차도 불만을 터뜨리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약한 조치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강력하게 중국에서부터 오는 그 여행객들을 일단 차단을 시키고 그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 문제를 이제 보면서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사드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막 그 못 살게 굴 때 그때 그 천용우 국가안보수석, 이명박 대통령 때 국가안보수석 하시던 분이 동아일보에 글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뭘 몰랐던 것처럼 지금 와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렇죠. 중국을 현대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터 러셀 미드 같이 그 점잖은 학자가 Real sick man in Asia라는 말까지 이제 쓰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우리가 약소국이라서 막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막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막대하게 하도록 행동을 해서 그래요. 지금 중국이 다른 약소국인 베트남한테는 그렇게 막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뭐라 그러면 그냥 항상 맞짱을 뜹니다. 베트남은 아직 뒤에서 미국이 세게 봐주지도 않아요. 동맹국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서 언제든지 당당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싸움들을 싸우면 항상 그 어떤 국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압도적으로 베트남이 승리를 합니다. 그것은 당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국이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당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사실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 뭐 그림들, 제가 그 북한 또 이렇게 자료 찾다 보니까 북한 애들 앉아 있는 거,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면 꼭 아프리카 같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하여간 이 문제가 저런 그 꼬마들, 불쌍한 아이들을 빨리 저런 그 황당한 지옥과 같은 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번 사건이 활용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뭐 아무리 현대가 됐어도 이런 이 질병의 인간이 참 100%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바로 그런 허약한 인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국가안보라는 건 국가의 생명이고 국민의 생명이죠. 이것도 총든 전쟁은 아니지만은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세상을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를 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도 시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군사 이런 상황, 이런 특이한 상황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것들 등등을 포함해서 사태 진전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